저는 잠자는 우리나라의 전력거래소, 그 전력거래소의 RPS 시장을 바라보면 침묵하는 돈의 주인이 과연 누구일까 궁금해집니다. 아마 지금 도전하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요? Renewable Energy Solar News.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을 먹고 사는 카오타솔라 이만수입니다. 올해의 봄은 유난히 빠른 느낌입니다. 3월의 중엽에 벌써 충청권에 벚꽃이 피더니 목련꽃의 자네가 썩소를 지으며 보드블럭을 뒹구는군요. 버스커의 벚꽃 엔딩. 그 엔딩이 올해만큼은 빠르게 꼬리를 감출 듯한 느낌. 중년을 마무리하는 태양광 고객들에게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는 변화 속에서 또 더위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하나 봅니다. 오늘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3월 둘째 주 발행본에 수록된 2020년 세계 전력시장 분석과 2021년 전망을 토대로 올해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중 특히 태양광 시장의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우선 세계의 발전 시장 동향을 알아야 우리나라의 발전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개괄적인 발전 시장을 알아야 재생에너지 시장, 이 중에서도 태양광 시장을 비교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태양광 사업은 한번 저지르면 최소 25년을 가는 사업입니다. 요즘은 한화, 트리나, 론지 등 30년 수명의 모듈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앞으로 수명은 더욱 연장될 것이고 효율은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주목하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 표부터 보시죠. 세계의 에너지원별 전력발전 비중입니다. 석탄과 가스, 원자력이 아직도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력의 비중이 16.4%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수치지요.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에너지 빈국입니다. 석유 한 방울도 나오지 않지요. 하지만 비록 나라는 비좁지만 삼면이 바다이기도 하죠. 바닷물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수력 발전 비중은 0.6%에 불과하지요. 댐을 막고 수력 발전소를 가동하려고 하면 환경단체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수력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에는 애초 꿈 같은 얘기지요.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무려 26.5%입니다. 자, 한국의 표와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은 6.85%군요. 세계 평균의 겨우 4분의 1 수준입니다. 아직도 석탄의 비중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요. 그나마 원자력이 탄소 증가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입니다. 사실 원자력은 태양광보다도 친환경적입니다. 전기 1kW시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볼 때 석탄이 991g이라면 천연가스는 549g, 태양광은 57g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고작해야 10g, 태양광의 5분의 1 수준이죠. 얼마나 친환경적인가요? 이 원자력을 포기하면 얼마나 많은 태양광과 풍력이 필요할까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 거로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지요. 조그만 나라에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땅덩어리가 비교도 되지 않는 미국보다도 많이 배출합니다. 그런데도 탄소 배출에 따른 세부담은 적습니다. 국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제사회가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려줄까요? 자, 본 표는 스웨덴의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입니다. 수력이 45%지요. 이 나라는 화석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자력을 빼면 몽땅 재생에너지입니다. 대단하지요? 볼바와 같은 스웨덴의 기업이 한국과 지속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유에서
아리백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여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도 36.3%에 달합니다. 아직 석탄 비중이 높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을 폭발적으로 확대하는 중입니다.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7.50%인데 이 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셰일가스 혁명이 이뤄 무궁무진한 화석연료가 있지만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 확장이지요. 영국은 29.6%, 이 나라도 대단하지요. 일본이 18%, 일본은 원자력 규모를 6%로 축소하면서 화석연료의 비중이 커져 골치를 썩고 있지요. 하물며 중국조차도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23%로 우리를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혹자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태양광 박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주장이지요.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보수 정권이 이를 축소하리라는 근거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의 태양광 공격은 단순히 탈원전에 대한 비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수력에 의존하지 않고는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10%로 묵혀있던 발전사업 의무 공급자의 의무 공급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원래 올해 8%이던 의무 공급량을 지난해에 이미 9%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지요. 거기에 아리백의 출범, 지금의 시장이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나요? 저는 잠자는 우리나라의 전력거래소, 그 전력거래소의 RPS 시장을 바라보면 침묵하는 돈의 주인이 과연 누구일까 궁금해집니다. 아마 지금 도전하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 잘 살펴보셨나요? 올 봄에 태양광의 주인이 되신다면 분명히 올해 하반기에는 큰 성취를 이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이면 이 태양광 시장이 마치 끝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양광 시장이 출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REC 시장의 개편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걸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누적된 REC 보유분을 집중 매수하기 위하여 의무 공급량을 확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 우리나라 태양광의 미래에 대하여 대략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100kW 미만의 양질의 태양광 발전소, 이러한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